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한 줄로 이 채권 시장 흐름을 표현해 주신 게 골디락스에서의 채권의 역할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골디락스인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골디락스에서 채권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이 계속되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긴축이 지속될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추가 긴축 우려가 조금 많이 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의미에서는 채권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채권 강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골디락스 상황 속에서는 채권 강세, 약세 요인이 모두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채권 시장이 골디락스 속에서 고민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좀 돌려주셨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좀 더 시선을 돌려서 관련된 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 주 물가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이번 주 시장을 흔들 만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준위원들도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는 주요 동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폭에서 이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슈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 관점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결국 물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저번 주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인데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시면은 2.97% 상승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아도 서비스나 주거비 둔화 같은 것이 확인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또한 향후에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확대된 것 같고요. 연이어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률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더 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이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2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던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금리 같은 경우 레벨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추세를 잡고 꾸준히 내려갈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 2.97%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거는 미국의 수요가 크게 둔화했다기보다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유가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소멸되면서 나타난 레벨이 지금 3% 물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역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는 물가 레벨에 대한 보다는 경기 흐름에 대해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호재보다는 여전히 경기가 강하다라는 악재에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하단 또한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채권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당장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한도를 하고 있지만은 금리는 다시 강한 경제 흐름 때문에 경계감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좀 미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대체적으로 강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도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내용 자체가 채권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강한 경기와 수요 인플레이션 둔화 같은 경우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물가 또한 하반기에 2%까지 내려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연준에서도 더 강한 긴축, 추가적인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인하 시점을 훨씬 더 늦출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하방 정지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기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게 된다면은 1970년대 물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도 물가 상승이 한번 크게 튀었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연준은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통화정책을 완화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물가 상승률은 1차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연준에서 또다시 긴축을 더 강하게 단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됐었습니다. 지금 연준은 이런 경험을 좀 학습해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 볼 수 있고요. 향후에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고금리 기조를 더 장기간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추가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어는 7월 인상을 끝으로 종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시키는 롱거 정책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은 금리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지배적인데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채권 투자를 늘려가기보다는 수익 실현이나 단기물 중심으로 듀레이션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놀려있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전망을 해보자면은, 금리 방향 자체는 좀 하방적인 어떤 무게가 실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금리 방향을 주도할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부재한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도 발언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방향성 자체는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주 7월 FOMC에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이 인식하고 있듯이 25bp 인상은 단행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FOMC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9월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물가 지표들을 보시면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인상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9월달에 인상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즉 금리 추가 하락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남아있는 하락 여력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점진적으로 장기물 노출도는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국채금리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라고 하면 결국 투자해 볼 수 있는 채권 투자 전략 중에 하나는 회사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베이스라인이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흐름에 좀 더 집중하면서 회사채 프리미엄이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레벨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채보다 회사채가 좀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를 당장 7월에 올리더라도 그 이상은 안 올릴 것 같다. 그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전략적으로는 회사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플로우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이었습니다.